전북이 지금 이도현 단장 체제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이도현 단장이 예전에 그 농구 현대모비스 통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무국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. 일을 되게 꼼꼼히 일을 되게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신임이 높습니다. 예. 휴대전화를 꺼놓고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. 아, 일을 잘 하셨나 보네. 그리고 이거 지극히 진짜 개인적인 인연인데 전 나중에 이도현 단장이 제가 전북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전북 감독 네. 이정효 휴민트를 또 가동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조금 정리가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예, 지금 일단은 이정효 감독이 이제 들리는 것에 의하면 광주 사표를 했다는 소문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희도 이제 뭐 기자들, 네. 그 다음에 뭐 약간 선수 쪽 사이드, 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. 그랬는데 지금 이정효 감독이 광주의 사무국에 사표를 냈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이런 루머는 말이죠. 네.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기자들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이정효 감독 야 사표 썼대. 네. 그 배경으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광주 구단의 예산 문제 때문에 광주 KBS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더라 해서 두 번의 특집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광주가 뭐 예산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, 그죠? 그래가지고 뭐 경장 관리나 잔디 관리가들이 어려웠는데 네.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어요.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거에 대한 좀 더 지원해달라 그랬는데. 처음에 그 문제도 광주시 의회에서는 아니 돈을 쓰기 전에 먼저 했어야지 나중에 쓴 다음에 돈을 달라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. 그래서 그때 그 위에서 대표이사인가? 그거 입장문 같은 거 쓰냐 그래서 터진 거거든요. 맞아. 그래서 막 그때 그랬지. 그리고 어떻게 입장문을 그렇게 씁니까? 뭐 그 문제였어. 네. 근데 여하튼 그 다음에는 뭐 어느 정도 또 시의회랑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긴 했는데 문제는 여하튼 어렵다는 건 사실이죠. 어렵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그래. 팀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히 뭐 삭감이 될지 아니면 지난번도 선수 영입이 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선수 영입이 금지될지 아니면 뭐 재정 뭐 팀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모르는 위험한 어려운 상황.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정효 감독은 없는 살림에서도 팀을 잘 끌어왔지.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잘해왔고 K리그에서도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이정효 감독도 좀 이 정도면 나도 조금 이제 좀 준비된 판에서 선수도 어느 정도 영입하고 훈련장도 좀 제대로 되고 이런 데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사실 생각할 수 있지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사표를 썼다는 루머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제 이런 소문들이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쭉 종합해 보면 휴민트의 내부망에 따르면 그래서 광주를 떠나는 거는 확정적 아니냐. 이정효 감독이 광주 떠나는 건. 그래. 거기까지는 약간 조금 모아지더라고요 의견이. 여러분들 확정은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. 확정적이라고 했습니다.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이게 이제 오피셜은 아니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. 그런 얘기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고. 그러면 근데 뭐 여론도 지금 예를 들면 이정효 감독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광주 팬들도 사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. 야 사실 미안해서 못 잡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. 그것도 맞지. 이게 또 요게 이제 좀 묘한 거. 어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김두현 감독이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하면서 혹시 이제 이정효 감독이 이제 뭐 전북으로 좀 나가는 거 아니야? 이제 어쩔 수 없지. 막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. 있으니까 요거는 혹시 좀 전원 같은 거나 좀 어떤 휴먼 뭐 이런 거 좀 없습니까? 휴머는 뭐죠? 그러니까 그 뭐야? 휴민트? 휴민트. 내가 지금 정신이요. 네, 좀 집중하겠습니다. 휴먼이래. 사람. 사람 가동. 사람 가동. 형까지 그러지만 지금 아직 기분이 많이 안 풀려 있으니까. 휴민트. 그러니까 어떻게 뭐 페노 혹시 뭘좀 들은 거 있어요? 아니요. 그래요? 없어? 그러니까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도 사실 김두현 감독하고 결별은 이제 오피셜이 떴고. 그럼 데려와야 되잖아. 그렇죠. 데려와야 되는데
뭔가 이렇게 막 기사화되진 않고 있어. 그 이유가 일단 뭐지?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 전북이 지금 이도현 단장 체제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이도현 단장이 예전에 그 농구 현대 모비스 통역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무국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. 통역을 그러다가 하셨는데. 양궁협회로 가서 거기서 또 되게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. 일을 잘하셨나 보네. 그리고 이거 지극히 진짜 개인적인 인연인데 이도현 단장님이 네. 제가 그 축구판에 처음 들어왔던 데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시나요? 베스트 11? 베스트 11 축구 잡지 네, 월간지 거기 제가 당연히 처음 들어갈 때는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인터뷰 면접 보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. 전 나중에 이도현 단장이 제가 전북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기를 기억을 못 하겠냐. 그래서 저는 그 양궁협회도 현실과 잘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좀 더 옛날에 우리 만났던 건 기억 안 나냐 해서 솔직히 죄송합니다.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스트 11에 같이 입사 원서를 집어넣었대. 아 그래? 나는 붙고 이도현 단장 떨어졌대. 내가 이겼다. 그 와중에 그거를 그 와중에 그거.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다는 거야?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 저 떨어진 사람은 당신을 기억한 당신은 저 떨어져서 기억 못하죠 그러더라고. 기억 못하겠는데요. 그랬더니 잘났다. 아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됐어. 저희 지금 단장님 소리 듣고 있고 난 달수 소리 듣고 있고. 자 그래서 뭐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입지전적으로 쫙 해서 올라가서 지금 전북현대 단장까지 된 건데 일을 되게 꼼꼼히 일을 되게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신임이 높습니다. 예. 저 그 그룹사에 신임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전북현대로 보냈던 것도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 전북이. 그때 이 팀을 좀 정비하라고 보낸 거예요. 근데 그때는 김두현 감독을 어떻게 뽑았냐면 그때 이도현 단장이 뭔가를 막 주도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. 그때 왔는데 막 이렇게 내부가 하고 막 추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복잡했어. 의견도 약간 갈리기도 했는데 막 한쪽에서 밀어붙이고 올리고 막 그래서 된 거야.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러면 이제는 뭐 누구 막 어느 뭐 이쪽 얘기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좀 종합적으로 내가 다 검토하겠다. 그래서 지금은 뭔가 리버풀이면 그런 거 있잖아. 선수 영입할 때도 그렇고 뭔가 조용하다가 딱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자,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 아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꺼놓고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.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. 그렇지. 왜냐면 이제 전북이 1월 4일인가요? 전지훈련 시작하는 게? 네. 4일. 그럼 얼마 안 남았어. 지금 17일이니까. 그렇죠, 네. 선임이 돼야 선수단 정비하고 떠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조만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껐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막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자, 지난번 어쨌든 그렇게 좀 급하게 김도현 감독을 데려오다가 실패를 맛봤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도현 단장이 내가 주도하면서 이번에 실패하면 또 타격이 있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전북 관련해서는 일단 이정효 감독은 말이죠. 네. 해외 진출도 타진을 했답니다. 해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려도 되죠? 일본.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얘기 드리면 일본의 모 팀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대요. 서로가 생각했던 연봉이 좀 달랐나 봐. 네네.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원래 접촉을 했던 일본 팀은 꽝이 났고 근데 여전히 일본 쪽에 관심이 살아있다. 요거 하나 살아있다고. 그 다음에 그러면 국내에는 인천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. 네네. 이것도 얘기 드려도 되겠지. 네. 인천과 그리고 전북이 있대요 지금. 있다. 종합해 보면.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복잡하나 봐. 인천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는 얘기가 서로가 좀 주고받았던 게 있었던 모양이야. 인천이. 그런데 좀 복잡한 게 인천이 그 혁신위 같은 걸 지난번에 구성해서 다시 일부로 올라오겠다는 계획 이런 거 있었잖아. 네네. 근데 그 혁신위에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대네. 그러니까 다시 뭐 재건하자 이 팀만 위원회 특별위원회 만들었잖아.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언하고 뭐 제언하는 데지 결정이나 이런 데가 없나 봐. 그 조직이고 그럼 다른 조직에서
그거를 끌어가야 되는데 네. 그 실제 권한이 있는 데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. 아. 전력 강화위원회네. 똑같네. 그러네. 직접 못 하니까. 이해가 다르고. 네. 그래서 이정효 감독의 인천은 뭐 예를 들면 거기 권한을 갖고 있는 쪽에서 생각이 좀 다르면 뭐 그거는 어떻게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사실 그렇게 뭐 자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. 인정받은 감독이고 어쨌든 인천이 현실적으로 어쨌든 2부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. 네. 물론 이제 인천이 되게 많은 투자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좀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있었나 봐. 근데 어쨌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대요. 아, 네. 그러면 남은 건 어디? 전북. 그래서 지금 물론 봐야겠습니다만.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물밑에서 좀 전화를 끄시고 많이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 아닌가? 입니다. 네. 많은 기자들의 썰입니다. 네. 근데 사실 매력적일 수 있죠. 그렇죠, 네네. 그러니까 사실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그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K리그에서도 그랬고 그것도 한 시즌도 아니고 계속 인정을 내용적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궁금하잖아. 이정효 감독이 투자가 받쳐주는 팀에서는 어느 정도로 난 그게 보여줄까? 제일 궁금해. 돈 많은 구단. 그것도 전북처럼 네. 한 시즌에 마음 먹으면 500억 이상 쓸 수 있는 팀. 그렇지. 여기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? 물론 여기에는 저런 것도 있어요.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. 포터 감독처럼 네네. 중하위권 팀을 잘 이끌어가는 감독들이 있고 그쵸. 또 네네. 올라왔을 땐 B클럽은 또 달라 약간 네, 조금 네. 선수들.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. 밑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야 배고픔 강조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어. 전술적인 능력으로만. 근데 큰 클럽을 가잖아. 그러면 머리가 다 컸어 선수들이. 잘 안 따라. 다 머리가 굵덩 자기가. 자기가 다 스타야. 내가 축구 다 잘하.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또 달라. 근데 우리가 이거는 몰라. 이정효 감독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. 근데 여하튼 만약에 그것까지 하는데 돈도 투자 받는다? 이러면 저 감독은 어디까지 보여주지? 이게 궁금하잖아. 그러니까 요런 가능성과 몇 가지 기대 혹은 네? 뭐 여지를 놓고 좀 전북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? 가 저희가 휴민트를 가동한. 네.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1월 4일 날 이제 전주련이니까 조만간 뭐 나올 것 같아요. 네. 진짜 조만간 나와야 돼요. 얼마 안 남았어. 궁금하기도 하고. 얼마 안 알겠습니다. 근데 만약에 어때 패너는? 만약에 여러분 예입니다. 만약에 전북을 이정효 감독이 간다면 어떨 것 같아? 저는 그 전북 팬분들이 원하는 송민규, 이승우 같이 잘 쓰는 걸 할 수 있다. 왜? 스타일상 잘 맞고. 네, 송민규도 사실은 좀 그 타지. 선수가 가진 능력에 비해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. 네. 전술 타는 선수예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술적인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엄청 빠른 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적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거를 지금 못 맞춰주면서 좀 정체된 면이 있죠. 네, 이승우 선수도 이적한 이후에 좀 그랬고. 맞아.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. 어허. 네. 그리고 약간 이 전북이 좀 중구난방으로 영입한 것도 있어요. 송민규가 있는데 이승우까지 영입했다. 스타일이 비슷한데. 요런 게 이제 겹치고 이러니까 김대현 감독이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랬던 게 있어서 그런 거 정리를 잘 해줄 것 같다는 생각? 네. 한번 또 뭐 어느 팀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면 이번 주도 가능합니다. 네. 빠르면 이번 주도. 그 이정효 감독 사실 저희 달순에 출연을 한번 요청해 드렸었거든요, 제가. 예전에 안 나오셨었? 근데 이번에. 이번에.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연락을 드렸더니 그 이제 영국 가 있는 걸 알았거든. 근데 원래 귀국이 좀 빨랐어. 이거보다는. 근데 한두 경기 더 보고 온다고. 그래서 오면은 사실은 바로 저 달순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전북하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진전이 된다면 조금 나오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. 네, 알겠습니다.